자, 그런데 이제 정치권으로 넘어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부동산 문제 가지고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 때리기는 이어가면서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좀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이건 어떤 속내가 있는 건지 이거 조윤선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의 입장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모든 대책이라는 것들이 정부 발로 나오고 있는 형편이기도 하고요. 당 내에서는 일단 정부가 추후에 발표하게 된 공급 대책에 대한 그런 결과까지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네. 민심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일단은 수요 억제책이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민심이 요동치거나 일부 국민들의 불만 사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의 그런 실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적할 수가 있겠죠. 네네네. 그렇지만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 억제책만 두고 볼 것은 아니죠. 추후에 나오게 될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공급 대책과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필요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당 대표 입장에서 나설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사실은 여당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제 민감한 이슈는 맞아요. 소위 교육 문제처럼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실패할 확률도 높고 물 그런 문제인 것만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이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실과 정책 라인이 주도했던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힘을 실어주든 아니면 거기에 대해 비판하고 이걸 좀 바꿉시다라고 의견을 내든 예. 그래 여당인 것이죠. 그래야 민생 정당인 것이죠. 민생과 관련 없고 본인들 이익에만 치중돼 있는 대법원장 때리기, 그다음에 여러 공무원들 때리기, 검찰 때리기 이런 것들은 실제 민생을 핑계로 되지만 네네. 민생하고 크게 관련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서 침묵하는 것은 여당의 자격이 없다, 실력이 없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설주환 변호사께 보시기에 여당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윤선 변호사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당에서 조금 협의가 없고 나중에 결과만 보니까 말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닌지 목소리를 안 내고 있는 건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보세요? 특히나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민주당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을 탈환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서울 집값을 특히나 이번 서울 전역을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림으로써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급등하는 어떤 그 한강 주변의 한강벨트, 그다음 강남 이쪽을 묶은 게 아니라 오히려 또 노도강이라고 할 수 있는 강북에 대한 부동산이 규제가 돼버리면서 그러니까. 강북에 대한 재개발도 지금 못하게 돼 있고요. 그런 이러한 지금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의 부동산 자체가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정부에서 따라가는 대로 지금 하고는 있지만은 예.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어떤 언급을 한다거나 메시지를 내는 것이 오히려 더 불을 지피는 수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여당으로서는 맞이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